우리나라 해안 지형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해안 침식 퇴적 지형 중에서 침식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은 크게 서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손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해안. 이 빨간색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산맥을 표시를 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황해 서해 쪽은 어떻죠? 산맥 방향이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동해 쪽은 어떻죠? 산맥 방향이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맥 방향이 동해랑 황해안 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와도 여기는 해안선,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선은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황해는. 반면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도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산맥 방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을 곳 혹은 규모가 좀 더 크면 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 이것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남해안은 정리를 하자면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 리아스식 해안, 리아스 해안 둘 다 쓰는 편인데 교과서에는 리아스 해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이 많은 바다, 이렇게 해서 다도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교차하고 그러다가 이제 후빙기의 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면서 섬, 반도, 만 등이 발달하고요. 동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경산맥, 태백산맥 등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한경, 이쪽은 태백산맥. 그래서 단조로운 해안선이 있고 섬도 적습니다. 해안 지형의 형성 요인은 크게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에 의해서 침식되거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데요. 파랑은 여러분이 아는 파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안류, 조류, 바람은 알겠죠? 조류는 밀물, 썰물 생각하면 되고 연안류는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 모래사장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흐르는 파도가 있어요. 얘를 연안류라고 하고 연안을 따라 흐르는 파도라고 해서 연안류라고 하고요. 이 연안류에 의해서 여기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들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겠죠. 고가만의 지형 형성.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곳은 이렇게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라고 했고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에 보다시피 모래사장이 보통 쌓이게 되는데요. 곳은 파랑 에너지가 이 곳과 만 중에서 어디가 먼저 파도가 먼저 칠 수밖에 없냐. 이쪽이 먼저 닿죠. 그쪽이.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세면 어떻게 될까요? 깎겠죠. 그래서 깎게 되고 이 만은 파도가 더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됩니다.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힘이 약해지면 쌓는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모래사장이 쌓이는 겁니다. 정리하면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계속 깎아가지고 해안 절벽 같은 이런 암석 해안이 발달하고요. 만 같은 경우에는 분산돼서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장 있는 해안 또는 갯벌 해안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암석 해안의 주요 지형을 보면은 오늘은 해안 침식 지형을 볼 건데 이 방금 곳에서는 암석 해안이 많이 침식되면서 암석 해안이 보통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주요 지형들을 보면 이 해식에 바다에서 침식해서 만들어진 절벽, 즉 파도가 깎아서 이런 절벽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절벽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그러면 이 절벽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래쪽 파도는 이 아래쪽을 계속 치겠죠. 그럼 여기가 계속 깎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이 움푹 파인 곳들을 해식동이라고 합니다. 해식동굴. 파도에 의해서 침식돼서 형성된 동굴. 근데 여기가 뻥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위에 있는 얘들은
이 해식 동굴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해식에는 나중에 되면은 이 동굴이 생기면 뒤까지 무너져 내려서 또 뒤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해식 동굴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식가 또 생기면은 또 여기 파도가 치겠죠. 그러면 계속 해식에는 뒤쪽으로 가게 된다. 그거를 해식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가지고 평평하게 되어 있는 이런 평탄한 지역을 파식대라고 합니다. 파도가 깎아서 만들어진 평평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시스텍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돌기둥, 바위섬처럼 생긴 이런 지형을 시스텍이라고 하고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이렇게 또 깎인 거예요. 중간이 깎여가지고 이게 약간 아치 모양으로 생긴 거를 시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안당구를 배웠잖아요. 이 단이 계단 모양의 언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해안가 쪽에도 해안가 쪽에도 계단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요거 형성 요인을 보면은 이렇게 해수면이고 파도가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식에 그 앞에는 평탄해지 파식대가 발달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신생들 재단기 경동성 여국 운동으로 또 이렇게 집안이 융기하거나 땅이 융기하거나 혹은 해수면이 하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바다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융기, 이꼬르 똑같은 말은 해수면의 하강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생기는데 얘를 해안 당구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여기였던 지역을 이렇게 융기하면서 이쪽이 되고 또 깎이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해식계가 생기고 또 파식대가 새롭게 생기고 이 과거에 파식대였던 것이 지금 여기에 당구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계속 깎여서 이런 계단 모양이고 보면 당구면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옆에 주변은 다 이렇게 등고선이 구불구불하다. 즉 산지 쪽이 있는데 이쪽은 등고선이 조밀하지 않고 간격이 넓잖아요. 등고선 간격이 넓다 이꼬르 평탄하다. 그렇게 해서 요런 바다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평탄한 지역이 있으면은 해안당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평탄한 이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평탄한 이 지역에 마을이 입지하거나 농경지, 교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해식에 파도가 깎아서 만든 절벽 그 앞에 해식의 앞쪽에 이렇게 평탄한 침식면을 파식대라고 하고 파랑이 침식으로 계속 여기 파도가 이렇게 치면 동굴이 된댔죠.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해식계가 또 그 위에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계속 해식계는 뒤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럼 뒤로 가면 그 앞에 있는 파식대도 이쪽으로 앞쪽에 있는 평탄한 면이 파식대도 뒤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거지 아래. 그래서 해식계가 후퇴하면서 파식대도 넓어지고요. 시스텍, 시아치 설명했고 해식의 약한 부분이 침식돼서 형성된 동굴을 해식동굴 그 다음에 해안당구도 설명했죠. 과거 파식대 혹은 해안 세적 지형의 집안 융기 혹은 해수면 하강에 의해서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평탄에서 이렇게 농경지, 도로, 마을로 이용된다.